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제 본업과 관련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너무 특정 종목에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상담을 다녀보면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기초지식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을 해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DB형으로 들어가 있는지 DC형으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기초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보장법에서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냐 그러면요,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요,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존 퇴직금 제도는 도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에서 기본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퇴직연금 제도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제도라는 것은요, 2010년도 이전에는요, 5인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5인이 되지 않으면요,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되어가지고요, 전체 사업장으로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누구나, 1인 사업장도 누구나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1일 평균 임금을 먼저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1일 평균 임금을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먼저 산정을 하죠. 그리고 그걸 3개월 근로 일수로 나눠주면 1일 평균 임금이 나오겠죠. 이걸 대입을 해가지고요, 곱하기 30, 그리고 총 재직 일수 나누기 365일. 이렇게 하면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게 퇴직금 제도죠.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냥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해가지고 연수로 지급을 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일수로 계산하는 거랑 연수로 계산을 하는 거랑 금액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는 일수로 계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제가 소스를 조금 더 뿌린다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라는 거는요,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퇴사한 이후에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초과되는 일수에 대해서는요, 이자를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건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나 똑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다니다 보면요, 군대 제대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일했던 짧은 기간에 일했던 알바 자리에서 퇴직금 못 받고 나와가지고 아직도 못 받는 사람들, 장기간에 못 받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느냐? 3년 내에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달라, 나 못 받았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3년이 지나게 되면요,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 넘으신 분 거를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형사소송은요, 5년까지입니다. 퇴직금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이 형사소송, 퇴직금 지급 안 했어, 이 내 임금 지급 안 했어 라고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은요, 5년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합의금으로 퇴직금을 받아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관계도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 저한테 상담을 주시면요, 제가 이런 쪽으로는 제가 얼마든지 상담을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사업주들이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2022년부터 의무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장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가 5인 이상한테만 지급하던 걸 전체 사업장 무조건 지급하도록 만들듯이 이제는 무조건 퇴직연금 제도에 도입을 시키겠다는 의지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제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요, 내가 호주머니에 지금 없더라도 내 자산 중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고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요, 관리 주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주체, 기존 퇴직금 제도랑 DB형은요, 관리 주체가 회사입니다. 요 회사라고 제가 뭉텅그려서 하나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똑같은 회사라도 상이합니다.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사를 하게 되면 본인 사재를 틀어가지고 지급을 하면 됩니다. 퇴직금 제도에서는.
그러면요,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급할 여력이 없겠죠. 내가 주고 싶어도, 이 사람은 주고 싶어도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을 해서 DB형을 도입을 하게 되면 운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입사를 하면 함과 동시에 이 사람이 퇴사할 때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사회금융기관에.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은행에 있는 거죠. 은행에 있던 증권사에 있던 보험사에 있던 사회금융기관에 돈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내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근로자가 DC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 DC형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개인 계좌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에서 이 계좌가 보이는 거죠. 내 지금 퇴직금이 얼마가 적립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부담금 납입은 누가 하느냐?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요, 부담금 납입할 필요가 없겠죠. 나갈 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럼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아까 다 했던 얘기죠.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계속 적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그러면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회계 처리는 DB형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퇴직연금 충당 부채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부채가 되는 거죠. 나중에 직권이 나갈 때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부채다. 그래서 퇴직연금 충당 부채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DC형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계좌로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송금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솔직히 DC형으로 도입을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퇴직금 얘기죠? 얼마를 줘야 되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일소로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5인 미만 사업장들 좀 알쏭달쏭하다, 회사에 지금 가족 기업이라 가지고 가족이 2명이야. 우리는 3명이고. 그래서 가족 1명 빼고. 그래서 우리는 4인 사업장으로 우리가 계산이 돼 가지고 퇴직금을 받았어. 이런 경우에는요,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도요, 5인 근로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뭐가 지급이 안 돼 있냐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요, 퇴직금에다가 플러스 연차수당까지 다 계산하는 길을 두드려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평균임금만 산정을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를 평균임금 산정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제 고객을 위해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다양한 고객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다 케어가 되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DC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퇴직금을 어떻게 매월 아니면 연 단위로 8.3%를 연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3%로 적립을 해가지고 지급이 되었죠. 그래서 본인이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손실이 나게 된다라고 하면요, 퇴직금보다 DB형보다는 적게 되겠죠. 실제로 8.3%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요거보다 적어요. 적은데 운용 수익을 냈을 때는 훨씬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요, 제가 다르게 방송을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퇴직금 수령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기존 퇴직연금 제도는요,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무조건 일시금이죠.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요 같은 경우에도요, IRP 계좌를 개설을 하면요, 여기로 받아가지고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B형, DC형 같은 경우에는요, 일시금으로 수령도 되고, 연금으로 수령도 되고, 하죠. 그런데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요, 여기서 뭐가 빠지죠? 퇴직소득세가 빠지죠.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저율과세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꼭 저는 퇴직연금만큼은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도의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전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퇴직금에서 끝나요.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자는요, DB형에서 DC형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DC형에서 DB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요,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요,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는 곳은 DC형을 무조건 옮겨가셔야 됩니다. 왜? 퇴직금을 정산을 하기 때문에. DB형으로 퇴직금을 정산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금이 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DC형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DC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때
이때도 왜 평소에 내가 DB형으로 그냥 퇴직금을 방치를 해뒀기 때문에 DC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요. 이것조차 방치가 됩니다. 그러면요. 손실액이 큽니다.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필이 옵니다. 우리는 2%에서 3%는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아니면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요. DC형에서 정기 예금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분은 그 기간 동안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DB형으로 젊었을 때부터 DB형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돈들은요. 무조건 손실이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도인출입니다. 중도인출은요. 퇴직금 제도에서도 중도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서만 중도인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보장법에서 중도인출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에서도 중도인출은 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죠?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생애 첫 주택 자금을 마련할 때 돈이 부족하면 인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가 전세 자금이 필요할 때, 가족 중에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그리고 개인 회생, 파산,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가 필요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이 급격히 줄어들었을 때 청산해야 됩니다. 왜?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서 DB형 같은 경우에는요,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B형 가입자들은요,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 DC형으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DC형으로 갈아타셔가지고 중간정산을 받으셔야 됩니다. DC형을 하시는 분들은요, DC형 그 자체로 중간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납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형 같은 경우에는요, IRP 계좌를 이용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까지 IRP로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따로 또 퇴직연금 2부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DC형에서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라고만 이해를 하십시오. 여기에는 700만원까지 IRP 계좌 없이 여기다가 불입을 해가지고 내가 따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하지 말으라고 합니다. 왜? 따로 IRP를 개설을 해가지고 따로 운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IRP 계좌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회사가 삼성증권이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언제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회사에 삼성증권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퇴직연금 DB, DC, IRP, 개인연금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에 정기 예금으로 놀고 있다라고 하면요,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관리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관리 스탯 제가 잘 마련해 놨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그런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